일장 고요한 서점.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손이 이제는 책 한 권 한 권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낸다. 퇴직 후 시작한 이 작은 서점은 나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현우가 기자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나는 이곳에서 조용히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설인이라는 아이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현우의 동료라고 했던가. 처음엔 그저 인사차 들른 것 같았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꼼꼼히 들러 서점 청소를 도와주고 무거운 책상자도 나 대신 옮겨주곤 했다. 어머니, 이 책들 정리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다. 현우만큼 자주 보지 못하는 요즘 이 아이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다. 차도 잘 끓여주고 궂은 날엔 우산까지 챙겨와 주었다. 마치 친딸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설인이 서가 사이를 유심히 살펴볼 때 혹은 현우 이야기를 꺼낼 때 스치는 그 표정.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탐색하는 듯한 시선 말이다. 나이 들어서 괜한 의심을 하나.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달랬다. 이렇게 잘해주는 아이를 두고 무슨 의심을 한단 말인가. 아마 현우가 요즘 연락을 뜸하게 해서 신경이 예민해진 탓일 것이다.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오늘따라 그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이장 서가 사이의 흔적. 오늘 아침 평소처럼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 어제 밤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갔는데 책장 사이사이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기른 예민함이 알려주었다. 누군가 이곳을 뒤진 흔적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걸까? 하지만 계산대 서랍의 돈은 그대로 있었고 귀한 초판본들도 제자리에 있었다. 그럼 무엇을 찾은 거지? 점심 무렵 문학 코너 책장 뒤편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떨어진 서류 한 장. 펼쳐보니 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취재 중단 요구라는 글귀가 보였다. 손이 떨렸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고전 문학서가 뒤편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누가 왜? 바로 그때 설인이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아, 그게 뭐예요? 나는 서류와 녹음기를 보여주었다. 설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 그냥 누군가 흘리고 간 것 같네요. 별거 아닐 거예요. 설인은 얼른 그것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을 얼버무렸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현우, 그 애는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연락이 뜸해서 걱정이에요. 바쁘게 취재 다니고 있어요. 곧 연락할 거예요. 설인의 대답은 예전보다 딱딱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친절함 뒤에 뭔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현우는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 그리고 설인은 정말 누구인가? 3장 숨겨진 진실. 일주일이 지났다. 설인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마치 연기하는 사람 같았다. 나 역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설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핸드백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잠시 망설였지만 뭔가 중요한 전화인 것 같아 알려주려고 화장실 문 앞까지 갔다. 바로 그때 설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낌새는 없습니다. 네, 현우가 넘긴 자료들 찾고 있어요. 어머니 집에는 없는 것 같고 서점 어딘가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시국 비리 취재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너무 깊이 파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쪽으로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설인이 현우의 동료가 아니라 그를 감시하는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나까지도. 설인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나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다. 30년간 교실에서 기른 연기력이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즘 좀 피곤해서. 설인은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이제 그 가면 뒤가 훤히 보였다. 현우가 무슨 큰 사건을 취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만 하나 와 있었다. 엄마 며칠 연락 못할 것 같아요. 걱정 마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속에서 다급함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른의 늙은 여자. 하지만 30년 동안 온갖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사장 노인의 연극.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연기를 시작했다. 설인이 올 때마다 약간씩 건망증이 있는 척 말을 헷갈리는 척했다. 어머 설인아. 너 언제 왔니? 아까 왔다가 갔던 것 같은데. 방금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설인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이 아이가 내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나는 더 과감해졌다.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일부러 헛소리를 섞어 넣었다. 우리 현우가 요즘 무슨 회사 비리 취재한다고 했던가. 아니 스포츠 기사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해. 설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회사요 어머니? 글쎄 한진이었나 현대였나? 아 나이 먹으니 기억이 영 안 되네. 거짓말이었다. 현우가 정확히 어떤 사건을 취재하는지는 몰라도 분명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인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흘려주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설인의 태도가 달라졌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오래 머물렀다.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 했다. 그 사이 나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사 시절 제자 중에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정민이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미나 혹시 시간 날 때 서점으로 와줄 수 있겠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정민이는 다음날 서점 문을 닫은 후 조용히 찾아왔다. 나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설인이 흘린 단서들, 녹음기 그리고 현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들. 선생님 이건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보고 적절한 곳에 제보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설인 앞에서 계속 연기했다.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는 척했다. 설인은 점점 자신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노련한 교사 앞에서 연기하려는 건 너무 어린 생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5장 반격의 서막. 그날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정민이었다. 선생님, 대박입니다. 기사 나갔어요. 손이 떨려 신문을 펼치기도 힘들었다. 일면 톱기사였다. 건설 부정 입찰 의혹 정치권까지 연루 정황 포착. 현우의 이름이 기사 하단에 작게 실려 있었다. 바로 그때 서점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설인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설인이 신문을 내 앞에 던졌다. 나는 침착하게 안경을 벗었다 끼었다 하며 시간을 벌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설인아. 정말 모르세요? 어제까지도 현우가 스포츠 기사 쓴다고 하셨잖아요.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서서 설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설인아 아니. 당신이 누구든 간에.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온갖 아이들을 봐왔어. 거짓말하는 아이, 숨기는 아이, 연기하는 아이들 말이야. 당신 같은 아이도 많이 봤고. 나는 한 걸음씩 설인 쪽으로 다가갔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내 아들을 감시하러 온 거라는 걸. 그리고 나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설인이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주제에.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설인이 벽에 등을 대고 섰다. 당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어미 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그 순간 서점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이 들어왔다. 정민이와 함께 온 다른 기자들이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민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라이브 방송이었다. 설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고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시국 비리를 덮으려는 세력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서점 창가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책을 한 권 집어들었다. 서린 씨, 아니 당신의 실명이 뭐든 상관없지만 내가 단순한 늙은 여자로만 보였나?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30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들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 네트워크를 과소평가했군. 책장을 넘기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안전합니다. 곧 돌아갈게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큰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